안녕하세요. 저는 하우하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일단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저도 학교 때 오셨던 분들이 거의 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아니면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되게 이미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제가 저한테 적용하기엔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되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되게 그냥 편한 자리, 현실은 이렇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왔고요. 뭐 대단한 어떤 가르침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목을 복세 편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넣은 건데요. 개인적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 선우 씨랑 같이 8분의 1 팀으로 이제 만화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조금 외부 작업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독립출판물 책 작업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아예 제가 연고가 없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서양화 전공이어서 펜 작업이나 출판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선우 씨를 만나게 된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책을 만들고 만화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인쇄물이랑 그 외부로 이제 변환시키잖아요. 스캔을 떠서. 그러고 그걸 다시 출판물로 만드는 작업을 이때 처음 해서, 이때는 사실 원화를 가져오긴 했는데 되게 그 인쇄에 적합하지 않는 작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초반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 작업이고, 그리고 이때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책에 들어있던 작업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캔본으로는 좀 나오는데 인쇄로는 정말 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뽑지 않는 이상. 근데 이때는 이제 그걸 알려주는 선생님도 없고, 누구한테 제가 아는 작가분도 없고, 다 그 주변은 제 친구들인데, 제 친구들은 이제 서양화 전공이니까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고,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인터넷에 뭐 인쇄물 뭐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 인쇄소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막 얘기하다가 바가지 쓰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러고 나서 앞에 여기 이름 없는 이야기 1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당시에는 그냥 아예 페인팅 하나의 작업을 보통 하다 보니까 이름 짓는 거에 대한 생각을 딱히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 작업을 어디 출품할 일도 별로 없고, 그 한 점 한 점마다 이름 짓기에는 이건 다 과제물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름 짓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야기라고 계속 그 책들의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랑 3이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러프해서 제가 뺐고요. 그래갖고 4까지 왔을 때 이제 좀 더 인쇄물에 적합한 그림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1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비비는 펜선을 사용하다가
아, 이거는 인쇄에 진짜 안 나오는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점을 찍거나 아예 직선을 긋는 형식의 이제 그림체로 바꾸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도 사실 만화에 적합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아직 일러스트에 가까운 책자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우 씨랑 처음 다른 인원분들이랑 그 멤버분들이랑 그 팀 작업을 하게 됐는데 만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8분의 1이라고 그 팀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만화 형식으로 해보자.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만화 형식으로 발전된 형태로 이제 점점 바뀌더라고요. 제 그림 방식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러고 나서 이때 되게 활발하게 거기 모인 멤버들이 하필 다 비전공자들이었어요. 그 만화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더 서로 활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다 같이 해결하자, 같이 얘기를 나누자 이런 얘기가 활발히 진행되던 때여서 바로 그 다음에 2호를 준비를 해서 얼리미티드 에디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2호를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리고 나서 확실히 팀 작업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나도 만화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행사도 나가고 해보면서 저는 제가 만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너무 만화 작업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아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만화적인 느낌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모모 트윈스라는 이제 작업인데 이거는 제가 막 독창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 갑자기 생각난 게 그때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하던 말 습관이나 이런 거를 담으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했던 대화들이거든요. 저런 게. 그래갖고 그런 일상을 담은 근데 여기 이제 만화 속에서는 두 명이 이제 자매로 나오는 컨셉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챕터별로 4컷 만화인데 챕터별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러스트가 들어가는 그런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8분의 1 그 팀 활동에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이제 또 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됐는데 이때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만화로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모모 트윈즈 하면서 되게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떤 생활툰이나 이런 걸 그리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에너지 끄집어내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원 사업에 됐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약간 팀원들의 응원을 받아서 3호 작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점 작업 그전이랑 완전 또 다르게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낌 약간 음영이나 어떤 흔적 같은 느낌을 더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식의 작업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아예 근데 컬러는 다 이제 스캔 후에 이제 컴퓨터로 입힌 거고 나머지는 다 수작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에 대한 왜냐면 주변에 만화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만화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어떤 거를 굳이 내가 만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쯤에 이제 좀 머리를 식히는 느낌으로
그냥 일러스트를 좀 이야기 있는 느낌의 순서로 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자 해서 그때쯤에 만든 게 이제 은행나무에게 그린 그림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로만 구성된 책이에요. 근데 안에 책 여기 가져오긴 했는데 좀 이따 보시면 그 안에 크기가 다 다르게 이제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느낌을 좀 살리면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펼친 페이지로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는 그림이랑, 그러니까 그간 그렸던 약간 낱장의 그림들을 모으면서 정리하고 텍스트로도 다시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전환점이 됐던 좋았던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인지 만화가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때인데, 이걸 하고 나서 그냥 뭐든 간에 하면 되는구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일러스트든 만화든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좀 많이 그런 풀어졌던 작업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서클즈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서클즈는 그냥 도형자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귀여운 거예요, 그리니까.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귀엽다 이러고 맞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연속으로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림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복세 편살에 조금 걸맞게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책 만들어야지 하고 또 연속으로 막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목이 푸인데 이게 맨 밑에 있는 얘가 원뱃이거든요. 근데 원뱃은 똥이 네모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넣으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원뱃 푸 해가지고 넣었던 작업이고, 이거는 토마토 주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자신 없었던 그런 만화 분야도 조금 해결되면서 만화면서 일러스트면서 그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토마토 주스를 갈아 먹고 기분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밤의 방에서라는 단행본을 처음으로 냈는데 그게 120페이지 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페이지 제한이 있고 꼭 해내야 되는 페이지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작업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책을 일단 가져왔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편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밤의 방에서 보통 다들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밤이라는 시간대도 그렇고 혼자 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생각이 많아지고 개인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담은 단편을 5가지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각각 다른 단편이에요. 그래서 썸네일이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작업한 비명행사라는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전시에 맞는 책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 작업이고요. 그 전에 그리던 그 점묘 방식을 좀 더 살려봤어요. 아예 더 흩날리는, 더 약간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런 아슬한 그 비명 행사의 느낌에 맞는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정물들 8개가 들어간 책자를 만들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책자를 가져왔으니 한번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부러 이제 비명 행사랑 좀 어울릴 수 있는 저한테는 처음 시도해보는 그 트레이싱지에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서 만족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 작업을 보여드리면 이제 책자 외에 이제 엽서나 다른 기타 작업물들은 이것도 완전 초반 때 이제 작업인데 이때도 그림체가 뭔가 그 펜으로 그리는 게 어색하고 이래서 좀 그림체가 정돈되지 않은 형태? 네, 아직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편지를 잘 못 써요. 길게 다 개인적인 거에서 시작했어요. 편지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이 막 편지 길게 써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고 평소에 다정한 말은 해줄 수 있는데 편지는 그래 잘 지내자 안녕 이렇게밖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지지 긴 거예요. 빈 공간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만든 엽서거든요. 그래서 저 작은 공간이 글씨를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쓰면은 잘 지내 안녕 이것밖에 못 쓰거든요. 자리가 너무 조금이어서. 그래서 약간 개인의 취향에서 시작된 약간 그런 굿즈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많은 후기도 받았는데 정말 편해서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클즈 작업처럼 그런 이어지는 도형자로 만든 작업인데 이거는 어떤 판매하는 이런 용도는 아니고 이때 뭔가 한참 이제 인쇄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2017년이니까 한참 막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던 시기여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보자 해서 흑백으로 되고 그 도형자를 이용하면서 새해니까 새해 연화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2019년 돼지띠였던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한 2018년에 만든 연화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또 서클즈랑 점이랑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작업들. 그냥 한참 이런 거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어떤 그림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왜냐면 그냥 되게 클래식한 일러스트 느낌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것도 그거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뭘 하나 정하기에는 제가 뭐 대단한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림을 바꾼다 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대스타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그려도 저것도 그려도 되겠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그려보던 시기예요.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형자로 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친한 친구가 저 노래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네, 그려달라고 하기에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처음으로 뭔가 여기 앞에 있던 작업물 다 합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때 뭔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그림을 그린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거는 앞에 했던 그런 작업들 이거랑 이제 연속되게 도형자랑 점묘랑 한참 연구하던 시절에 그렸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 거. 작년에 얼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가할 때 이제 뭔가 상업적인 거를 좀 뽐내고 싶었어요. 약간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잘 팔리지 않을까 하고 코로나 시대의 얼주가 약간 이러면서 이거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림은 이제 그린 다음에 컬러만 이제 컴퓨터로 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나서 밀리언 아카이브 그 빈티지 파는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맨투맨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에 맞게 근데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작업을 주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맨투맨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작업물들이 뭐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보내주신 레퍼런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일인 거죠, 저한테는. 두 번째 받은 일. 저것도 저예요, 사실. 갔더니 맨투맨 주신다고 갔더니 갑자기 저를 입으라고 그러시고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네? 저 지금 찍는다고요? 이렇게 말도 없이 그냥. 그래고 네, 얼굴만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고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클즈 작업 계속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에루어라는 이빈소연 작가님이랑 다른 사람들 이제 다른 작가분들이 주최해서 만든 일러스트 북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캣앤 도그 했는데 저는 고양이 편이었고요.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 일러스트를 되게 많이 다 담았어요. 작가분들이 3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더 넘을 수도 있고. 근데 네? 100명이요? 네, 100명이래요. 100명이래요. 근데 되게 좋은 취지로 했던 게 이 책의 이제 수익의 일부는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를 위한 기부금으로 쓰였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고양이를 진짜 귀엽게 그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사심을 담아서 네, 서클즈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그리고 색깔의 제약이 있었어요. 저렇게 블랙이랑 초록색이랑 노랑 저것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한 작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연락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하시는 현대음악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포스터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왼쪽에 그림만 제가 하고 오른쪽에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랑 같이 둘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그런 외부 작업입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다루는 악기도 생소하고 낯설어서 사실 약간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겨가지고 구조가. 그래서 근데 풍선도 사용하고 뭐 이것저것 막 닭 같은 삑삑이도 막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약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일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나의 뭘 보고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일을 주신 거지 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게임 관련 텍스트에 관련한 사파를 그려달라고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고래가 그랬으니까 아이들 잡지니까 최대한 그러면 약간 뭔가 뽀짝한 느낌에 맞춰야겠구나 하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사실 이게 수작업이거든요. 컬러만 또 넣은 거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대로 하고 네. 아무튼 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닌텐도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그때 일을 받아서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덱스 카페 겸 이제 서점인데 어디 사실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성수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기도 쪽에 살아서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서 퍼펙트 드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커피 포스터를 한
5가지 종류를 제작을 했어요. 다른 작가분들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게 됐는데 저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커피 포스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포스터는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디테일 일러스트를 좀 잘라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작업한 다음에 이게 그 포스터 사이즈가 커서 합쳤어요. 그러고 다시 이제 컬러를 입히고, 그리고 이거는 나름 최근에 그 11인이 있다? 12인이 있다? 그 유어마나랑 쪽프레스랑 같이 그 공동 기획한 그 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만화 창작자들이 각자 어떻게 창작을 하는지에 관한 이제 책을 제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쪽프레스의 방식으로. 근데 쪽프레스 특유의 그 책 방식이 있잖아요. 그 펼친 아코디언북 형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12명이 이제 그리게 되니까 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뭔가 창작의 과정 방식을 이렇게 긴 페이지로 만화로 이제 글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협업하게 된 작업이어서 되게 새로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이제 해야 되니까 평소에 저라면은 이런 작업은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창작하는지에 대해서 만화로 그리는 작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외부에서 하는 작업, 같이 협업하는 작업은 그런 새로운 면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펼친 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한 게 저도 이제 디지털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그래서 에스콰이어 그 잡지에 이제 사파로 당신이 스크롤하는 동안에라는 웹툰 관련된 기사에 이제 사파를 하게 됐는데 아이패드로 저도 드디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마지막 최대한 그래도 그 평소 하던 작업 느낌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앞에 이렇게 쭉 그 같이 했던 외부 작업들 보여드렸을 때 잠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물 관련 작업은. 근데 지금 2021년이니까 넘겨봤을 때 사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이제 막 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특히 초반에 2018년, 2019년에는 1년에 한두 건. 엄청 적게. 그리고 그것도 뭐, 제대로 된 비용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협업 형태의 이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금전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막 독립적으로 이제 이걸로 그 생활을 할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하는 지금 시기에 여기 와서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사용하고 있고요. 꾸준히 이제 솔직히 관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워낙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올리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그림이 있으면은 아니면 새로 작업한 게시물이 있으면은 올리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독립 출판물을 만들었을 때 이제 서점에 입고를 하잖아요. 근데 서점에 입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덱스 아까 그 커피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그 인덱스에 놀러 갔다가 그 커피 포스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그런 식의 그 사이클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선순환? 그래서 되게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만난 경험이 거의 없어요. 네, 네. 진짜 그 담당자님 얼굴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 사적인 만남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분의 1 모임이나 뭐 그러니까 작가들끼리 와,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만나긴 하는데,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 그냥 외부 작업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담당자님을. 네. 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네. 네네, 메일로 이제 보통 주고받고, 네. 계약서도 그렇고, 우편이나 이런 걸로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읽어드리면, 사람들에겐 각자의 다양한 시기들이 있다. 신체적인 변화로 성장기를 나눠 말하거나 가치관이나 그 외의 변화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말한다. 특정 시기를 지칭하는 단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나의 어떤 그 시기를 은행나무라고 말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사실 막 그 책을 만들면서 야호 이러면서 나 이랬어 저랬어 다 말하는 게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완곡하게 표현해봤어요. 은행나무라고. 그래서 어떤 저의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거 읽는 사람도 저의 은행나무 시기가 뭔지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각자의 은행나무 시기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그 출판물, 그러니까 선우 씨랑 같은 어떤 수업 들으면서 만화랑 출판물 관심 갖기 전에는 아예 페인팅 쪽이었어요. 그냥 유화 작업만 하던 사람이었고, 펜은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펜으로 이렇게 만화 그린다 그러길래 아, 펜으로 하는구나 하고 펜으로 그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출판물 중에 인쇄 이제 컬러로 나온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컴퓨터를 잘 다룰지 모르고 제가 그게 취약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흑백으로 잉크로 선명하게 된 그림들이 인쇄가 잘 나오는 것만은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일단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다행히 그게 약간 취향에 맞기도 했고. 네. 그리고 작업 시간은 근데 제가 사실 작업을 엄청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장에 어떤 그림은 몇 시간 들었다, 어떤 시간 몇 시간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다 애매한 작업들이어가지고 대신 책 마감은 엄청 급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하나에 몇 시간 늘었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 서클즈나 뭐 이런 건, 2, 3주? 2, 3주 안에 이제. 근데 그 전부터 뭔가 기획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막 진짜 내야 돼. 진짜 뭐 어디 뭐 행사나 아니면 텀블벅이 잡혀 있거나 인쇄 날짜가 잡혀 있거나 이러면 그때 몰아서 하는 타입이라 그때 되면 이제 또 와다다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저도 진짜 구체적으로 저도 제가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야 좀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저도 아직 저를 알아가는 중이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만화 작업. 만화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되게 되게 멋진 작가이고 싶지만 아직도 제가 약간 좀 자신이 없는 게, 친구들, 주변 사람들, 주변 작가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책을 냈어요. 근데 나 만화책을 냈어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나 약간 만화 비스무리한 어떤 책을 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잘 모르겠는 그런 거여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만화랑 일러스트 어떻게 보세요? 약간 했을 때 저도 약간 그렇게 확신 있고 막 올곧 뭔가 이렇게 딱 뚝심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이건 진짜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어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 간에 뭘 그리든 어떤 그림체든 일단 그리는 게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소스로도 사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의외로 학부 때는 연필로 엄청 대충 스케치하고 뭐 했던 거나 아니면은 엄청 초반 때 이제 펜 잘 쓸 줄 모를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잉크 다 번지고 막 이랬을 때 그냥 아씨 망했어 이러면서 그 스케치 해놨던 걸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근데 그 스케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아 맞다 그 형태 다시 그려야지 하고 예를 들면 이 책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책에 그 형태의 나무를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실 소스가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남겨두면. 그래서 그냥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뭐라 해야지 반응이 오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 팔로워 수가 많으면은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그게 일이랑 직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많이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 있으면서 여러 작가들이랑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게 아니라 편하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팔로워 수에 만큼만 일이 들어왔으면 내가 이렇게 거짓골은 면했을 텐데 약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핑 됐던 거는 사실 저의 점핑 기준에는 제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에서 1000 정도 됐을 약간 그 100에서 1000 정도로 팔로워가 넘어갔을 때는 한 1년 반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인스타 다르고 트위터 다르고 약간 그런 식이어서 그리고 그거 늘어났다고 일이 들어오는 건 전혀 아니에요. 팔로워 수가 정말 적은데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진짜 부럽죠. 네. 그래서 만약에 팔로워 수를 신경 쓰시는 약간 일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거라면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의 이제 좀 한번 아카이빙 되는 형태로 쓸 수 있게 SNS를 활용하는 건 좋지 팔로워 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약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약간 이런 모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른 그림체들에선 딱히 생각 안 해봤고 사실 그 동그라미 원형 뭐 그런 거 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게 생각이 났으니까 그걸 발전시켜보고 관심 있으니까 더 해본 거지. 만약에 제가 뭐 좀 있다가 또 다른 그림이나 이런 게 뭐 생각이 나면 그때 가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충실하게 그냥 작업을 할 것 같고 그거는 있어요. 만약에 뭐 행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나 협업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작은 일이어도 그러니까 커피 포스터나 아니면 막 그런 식의 사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막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에는 이거 저거에는 저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뭐 유어마인드에서 이제 가을 컨셉 전시 관련해서 이제 가을 코너를 만들어놔서 지금 책갈피 전시가 엄청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가을 컨셉에서 가을에 관련된 굿즈들 책갈피나 뭐 가을 풍경이나 뭐 이런 엽서들이나 이런 거 해달라고 한번 요청이 왔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알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원하는 느낌이 좀 뭔가
아예 좀 팬시하거나 좀 서정적으로 갈 수 있거나 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느낌의 그림이면 좋겠다. 이런 거는 조금 파악하면서 일을 하긴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커피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그러면 저는 보통 다시 되물어봐요. 어떤 걸 보고 연락을 주셨나요? 왜냐면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의 어떤 면을 봤는지. 그리고 그럼 뭘 보고 연락을 했다 이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커피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예 클래식한 버전으로 이제 포스터를 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저를 뿌리기에는 아직 저도 그 방법은 잘 모르고 대신 저한테 들어오는 일이나 제안 오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독립 출판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이제 책에 입고하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좀 더 적합한 서점에 입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는 거죠.